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식감 좋은 과채류인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불과 20년 만에 신선 농산물 중 단일 품목으로 수출액이 가장 큰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농업의 활로를 연 대표적인 작목이자 스마트 농업에도 부합하는 작목으로 꼽히던 파프리카 산업에 어느 순간 먹구름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돌파해 나갔는지 파프리카 박사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의 안철근 연구원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파프리카 박사로 불리고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안철근 연구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파프리카 박사라고 불리신다고 해서 그냥 별명인 줄 알았더니 파프리카 진짜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거죠? 예,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박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기 낳고 막 살기가 좀 힘든 때라 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만나시는 농업인들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박사님 하니까요.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박사하기 되겠더라고요. 전에 미리 박사 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박사학위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파프리카를 가지고 박사를 한 게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별명이 파프리카 1호 박사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경남농업기술원. 자, 농민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농업인들은 사실 가장 친숙하게 와 닿는 분들이 시군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분들은 이제 농업인들하고 실제로 직접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현장에서 문제들을 이제 또 짚어주고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친근하게 와 닿는 최일선의 기관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광역도에 하나씩 있는 기관입니다. 광역도에? 네. 그래서 주로 저희는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애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또 금방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응용 기술, 그다음에 주력 작물들에 대한 품종 개발 이런 쪽에 저희가 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진 기술들을 보급하고 또 실증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급하는 이런 활동, 거기에다가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의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광역도에 있는 농업기술원들이 사실 9개의 도가 있는데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해하고 재작년 2년 연속 저희 경남도가 최우수 농업기술원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임직원들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럼 뭐 자랑하실 만하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채소나 과일 이 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파프리카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제가 1995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입사할 당시만 해도 저희 경남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거의 올인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남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사 한 명당 한 작물들을 다 연구하는 1인 1작물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입사했던 그 당시에 파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재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운명처럼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한 25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친구는 파프리카는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바보 아니다 하면 이제 25년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좀 기분 안 좋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친구는 파프리카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걸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성과도 좀 나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정말 좀 부러워하고 예. 고마워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고 고맙죠. 뭐. 그렇죠. 자, 그 파프리카가 언제부터 이 보급이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94년도입니다. 예. 그 제주도에 있는 자그마한 유리온실에서 재배가 됐는데요. 한 400평 정도 되는 재흥동산이라고 하는 그 온실에서 재배가 됐고요. 예. 거기서 생산된 파프리카들이 전량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그렇게 예. 다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95년도에 김제 참샘이라는 농장에서 3,000평 예. 유리온실에서 처음 재배가 이제 대규모로 됐죠. 거기서 재배가 되고 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그 대표님이 이제 조기심 회장님인데 이분이 체구도 자그마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에 틀을 닦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대산농촌문화상 그 농업 경영 부분에 이제 수상도 하셨는데 그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또 뒤에 농업공직부분에 상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파프리카가 뭐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이 확산이 됐고 또 특히 이제 고소득 작물이다. 이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 제일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프리카가 처음 우리나라에 재배된 것도 일본 시장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일본 시장은 네덜란드가 90년대 초부터 이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런 이제 그 상품들을 수출하고 남는 것들을 무상으로 예.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그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그 공수를 했는데 입맛을 들이기 위해서요. 예.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수출 나간 게 94년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일본 시장을 사실 저희가 홀라당 먹어버린 거죠. 지금은 일본 시장의 약 한 70%를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시장이 처음 저희가 그 분석을 할 때 바이어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 시장은 한 2만 톤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 2만 톤이 사실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급식소, 학교 이런 데 들어가는 상업용 물량이었죠. 그게 5년 걸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2만 톤에서 3만 톤, 만 톤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가정 소비거든요. 가정 소비가 10년 걸렸습니다. 아하. 일본 소비자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돈을 아껴 쓰시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만 톤 늘어나는데 또 10년 걸리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사실은 지금은 전체 한 4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예.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3만 톤, 작년 같은 경우 3만 3천 톤까지 저희가 한 70% 이상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 3천 톤 정도를 소비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본 수출하고 남는 잔량들을 우리가 소비를 한 격이죠. 근데 2005년도에 일본 수출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출 나갈 때 검역 그 안전 검사를 엄청 강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필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중에 에토프로포스라는 이제 농약이 하나 걸렸습니다. 아하. 그 농약이 이제 우리나라 농가에서 재배하는 그 달팽이를 쫓기 위해 그냥 뿌려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쓰는 달팽이 퇴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된 거죠, 수출 일본 쪽에. 그래서 전량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수출 금지를 먹었죠. 예. 그 수출 금지 먹은 그 물량들 우리나라에 풀린 거죠. 아하. 2005년도에. 아하. 그래갖고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3천 톤에서 15,000톤으로 5배가 늘었습니다. 이제 맛을 봤구만 이제. 맞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물량이 수출이 원래 우리가 수출 품목으로 들어온 파프리카가 이제는 국내가 더 훨씬 더 많아졌죠. 예. 생산량의 거의 55%한 4만 3천 톤이 국내 소비입니다. 이제는. 처음엔 일본으로 주로 나가다가 이제 국내 소비가 급 성장하는. 네. 이게 결국 저 말씀 들어보니까 경남농업기술원이 파프리카에 말하자면 보급에 뭐 결정적인 기여를 했군요. 그러니까 연구와 보급. 예, 사실 그 처음에 파프리카 농가 큰 대규모 농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한번 방문하려고 문을 두드리면요 잡상인 취급을 받았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기술 유출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년에
컨설팅료를 거의 1억씩 주고 이제 했었죠. 그렇게 비싼 값에 컨설팅을 받은 기술이 유출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배울까봐 완전히 문을 이제 걷어 잠근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덜란드 기술들이 그냥 신격화가 되듯이 우리나라는 그 기술 식민지가 그대로 그냥 예. 이어져 왔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는 재배 방식도 다르고요. 그다음 기후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기술들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국형으로 맞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면 사실은 비닐 온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닐 온실이 전체 온실의 거의 85% 정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들어와가지고 정착되어 있는 그런 네덜란드 해외 기술들을 한국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예. 그게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시도했던 그런 이제 그 시작이었고요. 네덜란드가 이제 농업 선진국이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해보자.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안 맞으니까 이거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 개선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그런 쪽이고요. 예.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품질을 좋게 만들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쪽에 기술들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그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에 수출을 하면서 보통 7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7월까지 수확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8, 9, 10, 11월 한 넉 달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파프리카를 수입을 또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입수를 바꾸다 보니까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경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거 중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고랭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남에 가면은 그 합천 해인사가 있는데 그 합천 해인사에서 다시 한 10분 정도 차를 또 더 타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야지.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고랭지가 네. 나옵니다. 그 고랭지가 주로 이제 백합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재배해서 판매하던 그때 그 시기였는데 마침 그때가 또 IMF가 터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 산업들이 완전히 이제 붕괴하는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회장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여기 파프리카를 한번 해서 단경기에 수출하는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의지도 강했고, 근데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이 그 해부터 해서 초고속으로 아마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유명세를 좀 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창출한 거니까. 네. 예. 처음에는 일본, 그다음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국내 시장, 또 일본에 나가는 걸 곧 기간을 또 새롭게 창출해 갔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때는 또 주춤했다 그러는데 그 주춤한 이유는 뭐죠? 파프리카는 사실 고추나 마늘처럼 이렇게 필수 채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는 어느 정도 공급이 이제 늘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어느 정도 침체 거의 정점에 와 있는데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후 변화도 좀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7월 달에 파종을 해서 1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생산을 하고 또 여름 생산은 6월 달부터 생산을 해서 11월까지 생산을 하는 두 가지 작기가 돌아가는 연중 생산 체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동작기, 하작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작기 분들이 대개 11월 달이 되면 끝내야 됩니다. 예. 그 끝내야 되는 하작기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강원도의 뭐 고냉지, 우리 합천의 고냉지 이런 분들이 11월 달에 끝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12월까지
또 어떤 때는 1월 달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생산량이 많을 때가 6월 달, 7월 달이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두 작기가 겹치는 시기 11월 달, 12월 달이 많은데 대개 12월 중순 넘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계속 생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한테 그만두시오라고 얘기도 못하고 저 수요도 창출해야 되겠고 말이죠. 맞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새로운 돌파가 필요했을 텐데 그 당시 그 박사님 고민거리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보면 규모가 큰 농가들은 어느 정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예. 생산비를 줄인다든지 또 생산량을 늘려서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기회들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소규모 이런 농가분들이 전체 재배 농가의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더 이상 이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토마토, 고추 이렇게 많이 갑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로 가면은 그 해에 토마토가 폭락을 하고 또 고추로 가면 고추가 폭락하고 이런 이제 가격 폭락의 단초를 제공을 한 이제 또 원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고민이 가장 컸던 게 그겁니다. 이 소규모 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소득이 있는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요. 예. 그래서 기회를 잡은 게 사실 미니 파프리카를 이제 미니 생각을 했었죠. 파프리카. 왜냐하면은 파프리카를 하던 농가들이 다시 토마토로 가려고 하면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됩니다. 예. 투자가 또 들어가야 아하. 되죠.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일반 기존의 큰 파프리카를 하다가 미니로 가는 거는 더 이상 투자가 필요가 없고요. 아하. 같은 파프리카이기 때문에 재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야 미니 파프리카가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입되는 미니 파프리카들이 사실은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종자가 너무 비싼 거죠. 종자가 비싸다고요? 예, 종자가도 너무 비싸고 전량도 수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생산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럼 씨앗을 수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씨앗을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생산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또 팔아야 되죠. 그 비싸다는데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고추 종자를 보면은요, 고추 종자 한 알이 50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추가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역병 저항성이라든지 무슨 뭐 탄저병 저항성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80원까지 이제 고가가 되는 거죠. 주가. 예. 근데 파프리카 종자 한 알은 600원 합니다. 예? 600원. 아이고. 10배가 되는 거죠. 야, 이거 금덩어리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파프리카가 그런데 미니 파프리카는 1,200원 하는 거니까요. 더 비싸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금값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골든 시드라고 아니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뭐 씨값을 빼놓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해보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파프리카 1,000립이 들어가는 한 봉지가 7g 정도 나오거든요. 예. 7g 뭐 얼마 안 되는데. 예, 7g인데 파프리카는 한 봉지에 60만 원, 그다음 미니 파프리카는 120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금 7g을 환산을 해보면은 제가 올 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금값에 파프리카는 1.5배, 미니 파프리카는 3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비싼 걸로 처음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야, 그럼 저 미니 파프리카는 장점이 뭡니까? 미니 파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달다는 거고요. 당도. 예, 당도가 높습니다. 보통 일반 파프리카가 6에서 한 7브릭스 정도 나가거든요. 예. 근데 미니 파프리카는 한 10에서 11브릭스 나가니까요. 오. 어지간한 수박이나 이런 달짝지근하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토마토가 보통 4브릭스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토마토의 뭐 몇 배 정도 달죠. 그리고 이제 작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먹기 좋죠. 좋고. 그러니까 등산 가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 그 힘든 거를. 비싼 거를 말이죠. 국내에 미니 파프리카를 들고 들어온 것도 사실은 제가 수입산 미니 파프리카를 들고 들어온 것도 예. 제가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2003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네덜란드를 가서 그쪽에 보니까 이제 미니 파프리카가 팔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어디 났는가를 가보고 이제 종자회사를 가서 미니 파프리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들고 들어가지고 팔았었죠.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소비가 한정이 딱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지를 못하고 늘 마니아들만 이제 찾는 그런 품목이 돼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재배를 잘하는 것도 이제 촉진을 시켜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종자 개발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서 돈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정말 하실 일이 그런 데서 많으신데 지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저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파프리카에. 왜 다른 거죠, 전부 그게? 초록색에서 익으면은 빨간색으로 가는데요. 예. 이게 이제 육종의 어떤 산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색깔들을 이제 섞는 거죠. 예. 기존에 노란색, 빨간색 두 개를 섞어가지고 또 다른 색깔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색지에 덧 씌우듯이 그렇게 해서 육종의 이제 테크닉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빨간 거 하나였는데 빨간 거였는데 다른 또 색깔하고 또 섞어 넣으면서 또 바꿔지고 이런 종류의 이제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출하되는 건 대략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한 60% 정도 되고요. 노란색이 한 30%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오렌지색이 한 10% 정도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40%, 그다음에 초록색이 한 30%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20%, 오렌지가 이제 10% 이렇게 나가고요. 원래는 한 10가지 정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빨강, 초록, 노랑, 뭐 주황 이렇게 나오면 영양가도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캡산틴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캡산틴은 항암 물질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빨간색을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 이 라온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미니 파프리카 라온. 예, 제가 개발한 거. 라온 해보니까 보통 이제 지아잔틴은 오렌지색에서 그 검출이 되는데 특이하게 우리 라온에서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빨간색 그 파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에 거의 2배 정도 나올 정도로 지아잔틴이 많습니다. 지아잔틴이라는 건 우리 그 시력의 90% 정도를 담당하는 황반의 중심부를 그 중심부의 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아잔틴이 많고 그다음에 노란색하고 오렌지에는 이제 루테인, 우리가 흔히 이제 좋다고 하는 루테인, 예. 그건 그 눈에 좋은 건데. 황반의 주변을 담당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은 오렌지나 노란색에 많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조금 그 좀 특이하게 나온 사항이 그게 많았습니다. 항당뇨 효과가 발견이 된 거죠, 사실은. 당뇨 예. 환자 많죠. 예. 그래서 라온이 우리 항당뇨를 얘기할 때는 AGI라는 이제 그 성분을 분석을 하는데요. 예. 이 AGI 성분이 라온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닌데 효과는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뭐 일본에 수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앞으로 그 중요한 도전 과제가 기능성이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프리카를 살 때 색깔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이니까 산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거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골고루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다. 네. 근데 뭐 눈 생각하면은 거기에 맞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 파프리카나 저희 라온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비타민 C가 기본이고. 예, 비타민 C가 보통 그 100g 과식구를 분석을 해보면 한 200mg 정도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마토가 100g에 2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한 10배 정도. 그리고 딸기라든지 키위, 예. 단감 이런 거에도 뭐 2배 내지는 5배 정도 많은 거니까 뭐 비타민 C만큼은 파프리카를 따라올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몸에 좋은 그 미니 파프리카 라온 그 언제부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까? 농부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 종자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프리카가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하고 제가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한 입에 200원 했었거든요. 지금 600원이니까 3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자가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국산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덜란드 종자 회사들은 대개 100년이 넘어가는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종자 회사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하고 있다가 기회가 저는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이제 힘들고 할 때 그때 미니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 미니만큼은 제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2005년도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연구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육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돌아서서는 품종 언제 나와 이렇게 이제 자꾸 닥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자원을 모으고 세대를 이제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 후에 어느 기회가 왔을 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기회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했던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그게 2013년도에 골든 시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시작을 육종 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습니다. 이제. 예. 근데 그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채소, 원예, 뭐 축산, 식량, 수산까지요. 예. 그 각 사업단마다 이제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20개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토마토, 뭐 양파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파프리카가 들어간 거죠. 원래는 파프리카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이제 때려서 가지고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기는 예. 대신에 실적에 대한 요구가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은 거죠. 예. 올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내년 돼서 품종을 내놔라. 성과 빨리 내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씨앗 얼마 팔았는지, 종자 얼마 팔았는지 그에 대한 매출액도 내놔라.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뭐 파프리카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걸 개발했으면 개인적으로도 돈도 좀 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예. 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예,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포상금이죠, 사실은. 예. 종자를 개발하고 나서 주는 이제 인센티브인데 제가 이거 이름에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팀원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같이 도와준 분들 한 10분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10만 원씩 다 나누고요. 어. 그래서 10만 원 제가 벌었습니다. 근데 뭐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냥 저 일반 그 민간인이 상업적으로 그런 성과를 냈으면 돈 많이 벌었겠어요? 아마 이사를 갔겠죠. 이사를 갔겠지. 돈 벌어서. 예. 예. 근데 지금 정말 그 미니 파프리카 큰 성과인데 이름이 라온이잖아요. 네. 그 라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인 거예요? 품종이 나오고 나서 만세를 이제 부르고 나서요. 예. 이 품종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 이름을 공모를 하면 이거 상을 주겠다. 라온을 내가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라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라온 뜻이 보니까 순우리말인데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즐겁다? 있더라고요. 예. 라온이 우리말입니까 이게? 네, 순우리말이고 즐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맛있고 예. 또 예쁘고 하니까 또 즐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생산자들은 어쨌든 소득이 생기니까 예. 돈을 버니까 또 즐겁고 그걸 보고 있는 또 개발자는 또 저도 즐겁고 해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한글 좋은 한글 하나 찾아냈네요. 라온. 즐겁다. 소비자도 농민도 다 즐겁다. 네. 자, 이 연구 개발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제일 문제는 사실은 재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 주로 저희가 하는 육종 그 기술이 분리 육종을 쓰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의 분리 육종을 쓰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시 그걸 분리해서 계통을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계통을 가지고 다시 교배를 해서 F1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를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05년도부터 사실은 네덜란드를 제가 한 15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을 배워오고 또 컨설팅을 해야 하니까요. 네. 갈 때마다 사실은 그때부터 조금씩 가져와야지 이제. 이건 도둑질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주전자원 수집을 네. 조금씩 했었죠. 그걸로 부족하죠. 그래서 네.
또 미국 가는 친구가 있으면 또 뭐 중국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쪽에 야 미니 같이 생긴 그런 자원이 있으면 가서 좀 갖다 줘. 내 소주 한잔 살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종자 개발이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화해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화해는 사실은 돌연변이 한 개만 나와도 바로 그냥 나오고요. 그냥 해서 바로 나오면 보이니까. 바로 보이니까 수월한데 이것들은 저희는 재료를 가지고 고정 계통을 만들어 가는데 이미 한 5년 정도 가야 되고요. 그걸 다시 교배해서 품종 만들어서 실증하는 데까지 또 한 5년 걸리고. 성분 다 분석해봐야 돼. 맞습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리는 자, 거죠. 그러면 이거 라온 이게 성공했다라는 걸 뭘 갖고 나중에 알게 됩니까? 제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사실은 수입돼 들어와 있던 그 미니 파프리카 수입 품종의 단점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시간을 많이 단축합니다. 예.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한 품종, 그다음에 품질, 색깔, 기능성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2016년도입니다. 16년도. 예.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이건 뭐 예술가들이 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한 거 탁 만들었을 때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자, 만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아유 정말 그때는 눈물이 찡할 정도로 참 그랬었죠. 연구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웠으니까 가족들이나 동료들도 다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 반응이 궁금한데 가족.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승진도 해야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성과거든요. 네.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근데 이건 10년을 그냥 꽁으로 먹어야 되니까 네.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이걸 꼭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네. 믿고 좀 기다려 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주변에 그 동료들은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파프리카 박사로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제일 전문가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또 어느새 육종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뭐 하는 놈이야 이런 빨리 성과 좀 내줘. 예, 맞습니다. 같은 팀이니까 또 네. 같이 성과가 나야 같이 팀이 같이 이제 윈윈할 수 있는데 갑자기 육종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만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엔. 근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보다는 사실 집에서 굉장히 더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공을 계기로 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승진도 하게 됐고 승진도 하고 상도 받고. 상도 받고 했습니다. 축하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제품이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반응, 농민들이 많이 지금 재배를 하나요? 그게 이제 딜레마였습니다. 네. 그 GSP 사업단 골드시드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그 당시에 저희는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네. 보통 일반적인 연구 과제는 매품종 개발, 또 매품종 출원 이거의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성과는 만들어진 종자를 판 금액입니다. 아하. 매출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이다 보니까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홍보를 해야 하니까 예. 저희 단장님을 이제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런 좋은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좀 팔아주십시오. 예. 이랬더니 저희 그 단장님이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이마트에 직원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예. 자리를 한번 주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의외로 이제 그 담당자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 대형마트의 농산물 그 수급 담당자는요 파워가 막강합니다. 예. 거기다 납품하려고 다 난리니까. 난리죠. 줄을 서가고 예. 있죠. 그래서 만났는데 운이 좋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마침 이제 이마트에서 하고 있던 사업 중에 한 개가 국산의 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하.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종자를 가지고 우리 땅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판다. 이런 이제 좋은 그거하고 취지에 들어맞았네. 딱 그게 맞았죠. 아.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상담을 이제 연달아서 2번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네. 이제 방해를 들어간 거죠. 가니까 담당자만 나온 게 아니고 상무도 나오고요, 팀장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그렇죠. 네.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요구 조건이 이제 좀 까다로운 거죠. 독점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만 팔겠다. 우리만 팔겠다. 아하. 또 우리가 원하는 농가들만 팔게 하겠다. 예. 이렇게 한 거죠. 이 라온 파프리카를 가지고 그 마트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걸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홍보 수단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품질은 좋은 건 인정이 맞습니다.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게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게 이제 작년까지가 이제 아하. 끝이었고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누구나가 다 재배할 수 있고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온 거죠. 그게 확산이 되겠네요, 이제는. 아마 올해부터는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지금 서울청과나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품질도 인정받고 정말 그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미니 파프리카 라온의 장점 뭡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수입 미니를 대체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 개발하고 나서 2년 만에 수입 미니의 72%를 대체를 했으니까요. 아하. 이제 뭐 수입 대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했고. 예. 그래서 제가 개발한 라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입 미니에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거의가 보완을 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량성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단점 중에 한 개가 너무 비싸서 소비를 늘리지를 예. 못했거든요. 예. 너무 비싸니까 소비가 한정돼가 있고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한 게 저희 라온은 수입 미니의 수량을 70% 이상 늘려놓은 상태죠. 예. 그래서 만약에 마트에 가가지고 큰 파프리카 1개 값에 라온 파프리카 색깔별로 3개를 살 수 있다면 예.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하.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늘려놨다고 자부를 네. 하고요. 그다음에 당도가 한 10% 정도 이상 가니까요. 네. 과일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난번 그 뭐 여러 가지 그걸 했습니다마는 품질의 균일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수입 미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굉장히 작아요. 노란색은 좀 너무 크고 또 잘 또 터지고 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거의 뭐 보완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맛도 좋고 그다음에 소위 기능성, 뭐 영양가 모든 면에서 이제 수입보다는 월등하게 좋다. 네. 가격도 낮추고.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보급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뭐 상을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대산 농촌 문화상,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자, 이런 상을 쭉 받으셨는데 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작물을 가지고 25년 동안 한 길만 걸어왔었거든요. 주변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과 동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자만심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죠. 또 주위에서 보는 농업인들에 대한 이제 그런 미안함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었고요. 근데 이걸로 해서 상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요. 집에서는 좀 뭐랄까요? 집사람한테는 떳떳한 남편으로 예. 또 아이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그렇죠. 예. 또 동료들한테는 민폐 끼치지 않고 그래도 같이 성과를 내주는 그런 동료로서의 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농업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니까.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뿌듯함이 보람이죠, 보람. 그렇죠. 예, 보람. 특히 이제 공직자로서는 참 그게 또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헌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자, 이제 수입 대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이미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출을 해야죠,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자를 2018년도 2월 달에 멕시코로 이제 종자 수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하, 시험적으로. 예.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품목을 멕시코에다가 이제 종자를 파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멕시코에다가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보고는 이거 멕시코에 한번 재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 그 멕시코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재배를 하는데요.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예. 시범 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때가 한 2만 불 정도 수출을 종결을 했고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몇 군데 지금 일본 들어가 있고요, 중국 들어가 있고 유럽도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들어간 거는 사실은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그 파프리카 종자 회사가 있습니다. 예. 토마토도 같이 물론 하지만 그 종자 회사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자기네들 파프리카 품종이 들어가 있는 농가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저희 라운을 이제 보신 거죠. 아하. 그 사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자기네들이 좀 팔게 해달라. 근데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국제 특허가 안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시험 재배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당장 팔게 할 수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은 그쪽에도 판권을 주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국제 특허는 언제 나오게 됩니까? 당장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제자 후배가 아마 예. 그걸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시장 나가려면 국제 특허는 해야죠. 획득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이 종자 수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생산한 라운 파프리카를 생산물을 그대로 이제 또 판매하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점이라는 그 발목이 잡힌 상황 때문에 많이 빼지를 못했죠. 아하. 1년에 한 5만 톤 정도를 일본에 라온 파프리카를 수출을 해왔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거든요. 우리 아하. 라온이. 큰 것도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작고 것도 맛있는 좋아하죠.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가고 싶어 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힘들어 했었고요. 자, 종자도 앞으로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니 파프리카 자체도 상품으로 수출해야 되고 예, 가능성은 뭐 크니까 말이죠. 지금도 연구를 뭐 계속 하시는데 그럼 파프리카 연구만 평생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또 연구 과제가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연구관이 됐습니다. 네. 이 주변에서 이제 하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연구에만 몰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후배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파프리카를 주로 육종 연구를 하고요. 저는 이제 내년도에 끝나는 골든시도 프로젝트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를 그 친구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연구 그 계획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 현장이 이 농촌에만 이렇게 있지만 알고 보면은 도심에 있는 농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 농업에 필요한 품목 또 도시 원예형 품종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란다형 토마토, 화분용 딸기,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미니 파프리카를 베란다에서 심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나와 있는 라운 파프리카를 거기다 심으면 너무 키만 커버리는 거죠. 예, 그 품종을 좀 개량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키가 좀 작고 또 과일도 조금 더 작아지는. 야, 그 그런 모양도 좋고 괜찮겠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자, 끊임없이 그런 이제 도전 과제를 가지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저도 이제 파프리카의 세계를 완전히 참 거기에 빠져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 파프리카의 세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파프리카가 결국 뭐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비타민 C가 많고요. 특히 요즘 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극심한 때에는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면역력 증강에 이만한 품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그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할 때 이제 수상 소감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이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에 북한과 한국 농업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젊은 농부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농업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고요. 그만큼 우리 농업에는 아직도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영화 그 안시성 전투의 한 장면을 제가 한 번씩 떠올리는데요. 당태종 그 수십만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 그 상황에 부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 이 전투는 승산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양만춘 장군이 너는 승산이 있는 전투에만 전투를 하느냐,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산은 만들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에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영화도 전부 활용해서 그야말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으셨네요. 네. 자, 오늘 파프리카의 세계 아주 덕분에 자세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더 파느냐 이게 중요한 소비 시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국내 파프리카 시장 위기는 어쩌면 한 번은 거쳐야만 했던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종자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파프리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으로 이러한 농업계의 성공이 더 많은 장목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